네, 투자님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름에 또 다가올 하반기 IPO 대여급, 그중에서 카카오뱅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그리고 이제 장외가 대비해서 지금 이제 공모가가 범위가 좀 정해졌잖아요. 그죠? 자, 33,000원에서 39,000원이에요. 이 부분을 고려해 보면 장에서 지금 약 10만원 정도 카카오뱅크가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이번 경쟁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카카오뱅크 청약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해도 괜찮을지, 또 얼만큼의 또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자,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오늘은 일단 카카오뱅크의 청약과 관련해서 대략적인 어떠한 전망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 오늘 큰 폭을 하락을 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이브, 또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 NHN,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좀 지고 있는 그런 반면에 또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 그리고 작년에 상장이 됐던 카카오 게임즈. 자,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도에 뭐 카카오 게임을 비롯해서 그죠?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하이브라든가 또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SK 바이오팜 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대업급 이 IPO가 올해도 이제 하반기에 이어질 텐데, 카카오뱅크가 문을 여는 것 같아요.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또 카카오페이라든가 기타 대여급의 IPO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친숙한 카카오뱅크에 대한 관심, 만약에 또 따상따상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따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뭐냐면, 공모가가 만약에 39,000원으로 상단에 밴드 상단에 정해진다면 더블 상한가가 되게 되면은 글쎄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뭐 한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주가가 형성이 되죠. 지금 장외에서 10만원 하고 있으니까 따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장점이 뭡니까? 그렇죠. 이미 2년 전부터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 카카오의 알짜 금융 자회사로서 이제 시중은행,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KB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시중은행들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최초의 인터넷 뱅크, 그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번 카카오뱅크의 상장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인기도 많이 또 끌 것이다.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과연 장점만 있을지, 뭐 단점은 없을지 이 부분도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청약? 자, 아울러서 하이브 NHN, 카카오 게임즈까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읽어보시고 뒤에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아니 익숙하죠? 여러분들도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미 사용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2021년 지난달이죠. 지난달 기준으로 현재 고객만 1653만 명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연령층 물론 이제 젊은 층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제 50대 이후에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현재 증가를 하고 있어요. 7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카카오뱅크로 이렇게 용돈을 송금해드리면 잘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인터넷 뱅킹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모바일 뱅킹이잖아요. 이게 좀 쉬운 게 뭐냐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은행에 간 적이 제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K뱅크라든가, 그죠?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또 토스라고 있잖아요. 이런 모바일 뱅킹,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먼저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는 카카오뱅크, 2019년도에 이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일정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게요. 영업가는 5천원으로 출발합니다. 그죠? 공모가
상단이 39,000원, 하단이 33,000원에서 결정일 될 가능성이 있고 6,545만 주가 공모 예정입니다. 공모 예정 금액이 그 정도 나와 있고요. 기관들의 수요 예측일이 7월 20일에서 21일 이틀간 수요 예측 이후에 일반 개인 투자들 공모 청약일이 7월 26일부터 27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아마 8월 5일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어디서 합니까? 그렇죠.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이거 네 군데입니다. 대표 주관사하고 좀 달라요. 자, 중복 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네 개, KB증권, 한국투자, 하나금융, 현대차 요 네 개의 증권 회사 중에 한 곳만 청약을 한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 청약일이 7월 27일부터 28일,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이 되겠네요. 휴가 시즌과 겹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뒀다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39,000원으로 공모가가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더블 상한가, 그죠? 그러면 78,000원에서 상한가 30%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가격이 나오겠죠. 그럼 현재 장외시장에서 한 10만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격과 거의 맞먹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총이, 지금 뭐 이 공모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15조, 16조에서 한 18조 조금 넘는 걸로 지금, 그죠? 공모가 밴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KB금융의 시가총액 23조, 24조 정도 되고요. 신한금융지주가 21조가 좀 넘어요. 그럼 두 개 합하면 45조 정도 되는데,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공모가가 밴드가 이제 상단 39,000원으로 정해진 다음에 따상을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는 KB금융과 신한금융지주를 합친 시가총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미 벌써 이 장외시장에서는 시총이 약 40조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뭐 KB금융 또 신한금융지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은행이 공룡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탄생할 수 있다. 자,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서 카카오뱅크 예전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카카오의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반전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보세요. 작년도 말과 현재 카카오의 시가총액 변화를 보니까 제일 높은 상승률인 것 같아요. 그죠? 작년 카카오의 시총이 37조. 그죠? 올해 현재 73조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100% 정도 가깝게 시총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10위. 지금 현재 뭐 여기 5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이거 그룹사네요. 그죠? 그룹사 기준으로 본다면, 대기업 그룹사를 본다면 5위권에 올라가 있는 시총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대기업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추이를 보니까 물론 삼성, SK, LG, 현대차 쭉쭉 있지만 카카오의 성장세, 그죠?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런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영광, 이런 어떤 영예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시점에서 상장을 진행하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이제 시간이 가까울수록 좀 더 뚜렷한 윤곽이 나타날 때마다 또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이브에 대한 얘기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하이브 지금 뭐 어제 장 끝나고 악재가 아닌데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떨어지니까 악재라고 해둘게요. 근데 이제 예고된 악재라는 것인데, 이게, 그죠? 이미 스틱 인베스트먼트, 대주주 다음에, 그죠? 창투사예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던 지분, 많이 정리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7.5% 이 블록딜, 286만 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예전에 빅히트였을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죠? 보호예수 기간, 이제, 때문에 해제가 된다고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잠깐 흔들렸을 뿐 안 빠졌다는 얘기죠. 이번에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그 블록딜 8천억이 좀 넘는 그런 규모라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놀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당 28만 4천 원인가요? 그래서 이제 장외 블록딜로 체결이 돼서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7% 넘게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 그죠? 물량의 어떤 출회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지만 뭐가 있냐면, 그렇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요, 그렇죠. 호재보단 악재에 민감해집니다. 그죠?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버터라고 하는 이 싱글 앨범 이 노래가 빌보드 핫 100에 지금 5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살짝 묻혀 있어요. 그 블록딜 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우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5주 연속 1위 한 얘기는 잘 안 들려요. 근데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286만 주, 이 물량, 블록딜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귀에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이미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처음에 투자를 할 때부터 보유예수 기간이 있고, 이 사람들이 벌써 얼만큼의 이익 실현을 이번에도 한 8천억이 넘는 그런 현금을 확보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얻었어요. 창투사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뭐 다른 의미에서 하이브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창투사는 철저히 그렇죠. 지금 팔면은 엄청난 수익을 내는데요. 예전에 언제예요? 그때 그 중국의 사모펀드 100배 넘는 수익률이 났다 그랬잖아요. 상환 전환 우선주. 그죠? 그때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차트 잠깐만 볼게요. 너무 뭐 여러분들 이거 뭐 하루에 7% 넘게 이게 떨어졌다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폭발할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른 만큼의 조정인데 약간 오버해서 빠졌다. 그래서 이 30만원 아래에 최근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대에서는 또 새로운 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하이브는 상승 파동을 준비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그죠? 막 간당간당하는 그런 물량이 있잖아요. 악성 매물이 오늘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일시에 사라졌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앞으로 시세는 가벼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어차피 뭐 카카오도 그렇고요. 많이 오른 만큼, 하이브도 그렇고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받는 것인데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주주들도 지분 변동이 좀 있어요.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방향성을요, 방향성을 좀 다르게 좀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핫백. 여러분 거기 보시면 버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5위에 보시면 저스틴 비버가 보이고요. 7위에 아리아나 그란데가 보입니다. 그리고 뭐 세븐틴이라든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죠? 엔하이픈 같은 국내외 BTS를 제외한 이후에 포스트 BTS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아티스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지금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측면, 이런 성장성을 보게 된다면 이미 예고된 어떠한 이런 수급, 블록딜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당장은 아프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게 아파서 이 상처가 골마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상처를 그죠? 거울 삼아서 더 강하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음반이 발매가 된 이후에 빌보드에 바로 1등으로 들어간 노래가 여지껏 50곡이 좀 넘는다 그래요. 그 중에서 5주 연속 1위를 한 노래는 역사적으로, 빌보드 역사적으로 11곡밖에 없대요. 그 중에 버터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카카오 게임즈도 오래 참았어요. 그죠? 이 카카오에 대한 영예를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 뱅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움직일 때가 됐다. 자, 오딘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임이 출시가 됨에 따라서 거기다가 또 오늘 뭐 좋은 얘기들이, 펄 어비스인가요? 펄 어비스 관련해서 중국에서 좋은 얘기들이, 판권 얘기 같은데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게임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이제는 클래프톤이라고 하는 또 공룡 게임 관련주, 그죠? 배틀 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친구하고 카카오 게임즈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렇죠? 관계가 있습니다. 지분 관계가 좀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게임 회사들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서로 이렇게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넷마블하고 NC소프트하고 서로 지분 관계가 있었던 거. 지금은 좀 청산이 되고 의무적으로 서로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래프톤도 카카오 게임즈와 또 카카오 게임즈는 넵튠이라는 자회사가 있잖아요. 넵튠, 그죠? 상장되어 있는 넵튠의 32%를 갖고 있는데요. 이 넵튠이 크래프톤 지분을 갖고 있어요. 또 크래프톤도 넵튠 지분을 4.6% 정도 갖고 이렇게 얽혀 있어요. 크래프톤이 또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어떤 이슈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카카오 게임즈도 실적 이번에 앞서 말씀드린 오딘이라는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 굉장히 지금 큰 상태고, 거기다가 크래프톤이 상장이 된다는 이슈를 품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 자, 오랜만에 거래가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게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추격 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 작년도에 상장됐잖아요. 상장되고 나서 제대로 된 수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게임주가 테마가 형성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마치 여러분 보세요. 하이브가 바닥을 다졌던 흐름에서 서서히 올라갔다. 이 월봉입니다. 하이브의 월봉.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서서히 준비를 마치고 이런 이슈와 또 어떤 이런 호재성 재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신호탄이 나왔다.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흐름, 신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카카오 게임즈.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나요, 여러분들? 카카오에 대한 얘기 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나요, 여러분들? 그쵸, NHN이 남았죠. 자, NHN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NHN 같은 경우, 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NHN은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NHN이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하반기에 여러분들 이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아주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매도의 압박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하반기에. 그리고 뭐든지 가치주들이 주목을 받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런 어떤 이제 IT 기술 하이테크 관련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통주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중간에 이익도 괜찮고요. 보니까 자본금도 탄탄하고 재무구조도 빵빵하고 아이템도 괜찮고 4차 산업혁명과 어느 정도 끈을 갖고 이런 종목군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NHN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자, 게임, 그죠? 뭐 결제, 금융,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IT, 클라우드, 기타 컨텐츠, 웹툰, 음원, 그죠? 여행, 온라인 티켓, 이런 어떠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어떤 신성장 동력들로 NHN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헤맸다라는 거예요. 못 올랐어요. 보죠. 최근에 올랐어요. 6월 달에 좀 올랐습니다. 여러분. 7만원에서 지금 8만원까지 한 돈 10,000원 오른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에. 7만원짜리가 10,000원 올라서 많이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보시죠. 바닥에서 이제 월봉상 양봉, 커다란 양봉이 지금 하나 나온 겁니다. 이제 한 달 오른 거예요. 아직도 매력이 있다 이거죠. 근데 보시면, 지난번에 대량거래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분기점에서요. 자, 이런 분기점에서 조정을 잘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제 이동평선 결집이 돼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위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거래가 폭발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살짝 페이크를 주고 대량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죠?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대량 거래 나오고 나서 오늘도 거래를 이렇게 줄이면서도 강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뭐냐면 NHN은 이제 매집이 탄탄하게 잘 됐다. 그래서 조정을 잘 받은 만큼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시간이 좀 남아있죠.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다. 자, 카카오뱅크부터 시작해서 하이브에 대한 얘기들, 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성장성, 또 NHN까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압축을 해봤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주식공장TV를 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유료이긴 합니다만 현대투자 문자연에 가입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 기간을 정해서 입금 후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